뛰고 있는 두 소녀. 잠깐만! 심지어 아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기도까지 시전하죠. 뭐라고 빌은 거야? 왜냐하면 너랑 나랑 이 학교 꼭 붙여달라. 오늘은 뽑기만 해도 최소 연예인은 따논당상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고등학교 합격. 기린예고의 신입생 오디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그 오디션이 시작되고 난 꿈이 있었죠. 전직 미스 A 출신과 늘 걱정하듯 말하죠. 티아라 출신의 그래요 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그 꿈을 믿어요. 그렇게 나를 지켜봐요. 이들의 꿈이 완벽한 화음에 담겨 당당히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두드리던 그때 나를 묶을 순 없죠. 가쁜 그렉이 등장하고 이해질세라 조수미가 참전하며 꿈을 말하던 노래의 분위기는 경쟁이란 두 글자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윤사마는 잘 들었어요. 베프인 두 사람에게 근데 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어쩌죠? 딜레마를 심어주기 시작하죠. 저흰 꼭 같이 붙어야 돼요. 그건 곤란한데. 허나 베키는 같이 붙이실 거 아니면 차라리 둘 다 떨어뜨려 주세요. 전혀 굴하지 않고 지린 우정을 과시합니다. 만일 윤백희 학생이 붙었으면 어쩌려고? 그 어떠한 시련도 상관없어요. 전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어. 아니요? 바로 손절을 갈겨버리죠. 전 얘랑 같이 안 가요. 아니 그건 얘 혼자 생각이에요. 혜미는 애초부터 넌 나랑 같이 전 얘랑 같이 떨어질 생각 전혀 없어요. 자신만이 합격할 것이라 전 여기 남을 거예요. 단정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결과는 합격한 사람은 고혜미 학생이 아니라 그녀의 예상과는 윤백희입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에 혜미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진 게 저예요? 제대로 인지부조화에 걸리고 저 고엠인데요? 결과를 따져먹기 시작하죠. 압니다. 왜 잘못 봤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탈락 맞는데. 내가 수진 대현이 성악 전공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무대를 같이 섰으며 줄리어드 음대가 목표였던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밌네요. 계속 들어보죠. 전 전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잖아. 얘가 박자 밀린 거 두성흉성 다 엉망인 거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아들었음. 얘를 붙였을 리가 없죠. 친구를 무시하고 얜 그냥 저 따라온 애예요. 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떼를 쓰고 있는 전 인류고 얜 삼류라고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좋습니다. 이에 이사장은 테스트 하나를 더 해보죠. 단답형으로. 납득 못하는 금쪽을 위한 테스트를 더 하다뇨? 납득을 못하면 납득을 시켜야죠. 만일 결과가 바뀌면요. 사이다 참교육을 준비합니다. 결과는 안 바뀔 겁니다. 대신 이 테스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는 겁니다. 네. 글로벌 한류 열풍의 포문을 열었던 무려 김수현, 아이유, 수지 주연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드라마 드림하이 바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포스터에도 혜미 이름이 박혔다. 야 또래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이쁘지 잘 살지 실력 있지. 쟨 진짜 없는 게 뭘까? 남부러울 것 하나 없던 혜미에겐 쟨 뭐니? 아까부터 사진 연락 찍어 대던데. 자신을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아 한 친구가 존재했죠. 연락 웃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카피했어. 쟤 이름이 뭐야? 제 3자가 보기에 이는 윤백희. 홍설과 송민수 뺨치는 아주 기형적인 관계로 보였지만 얘 이름 누가 뭐래도 혜미빠가 아니라 윤백희라고.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혜미야, 난 혜미빠랑 별명 괜찮은데 오히려 좋아. 사실 내가 싫어. 동등한 관계로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럼 나도 싫어.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이건 포커스 나갔고 이건 내가 잘렸고 혜미와 베키 서로가 동의하는 이거 하나 마음에 드네. 긍정의 갑을 관계였죠. 그런데 그때 한 연예인과 그 사생 팬들이 등장하고 기린예고 정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이어서 300원 뭐야? 좀 사는 애 같더니만. 그 시절 청춘 드라마 특유의 맞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지리는 빌드업이 시작되죠. 고혜미? 심지어 성악하는 앤가? 나나봐. 서로 구면으로 보입니다. 나 먼저 간다. 솔직히 아직 코앞이라 소리 지르면 끝이었지만 가. 낭만의 시대였던 그 시절 이 지갑 내 귀에 캔디만이 진국은 주인한테 내가 돌려준다. 이건 기회야.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잠시 후 혜미가 가쁜 변장을 하더니
무임승차까지 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안이 한순간에 사채로 망한 집 자제분이 사채 전단지를 돌린다. 쫄딱 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이 바닥엔 말이다. 연대보증이란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어. 혜민은 곧장 빤스런을 시도하지만 이미 그녀는 도가니 된 쥐였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혜미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진국이었죠. 어딘가 개킹받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으로 단숨에 지갑을 스틸한 그는 쿨하게 혜미의 지갑을 돌려준 뒤 쟤 나랑 놀자 아저씨. 늑대의 유혹 작가도 덤스업을 선사할 너 뭐 하는 짓이냐? 간지 오브 간지 늘 하는 짓. 폭풍 빤스런이 시작됩니다. 급발진하는 차 따위로는 절대 그를 막을 수 없었죠. 게다가 최소 정글짐 1장 출신의 지리는 모먼트를 선보이며 마치 미꾸라지처럼 주차장을 벗어납니다. 허나 이들의 추격은 집요했고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2. 사이먼 그 시절 오글거리지만 그렇다고 없으면 허전한 결코 빠져선 안 될 그 감성이 등장해버리죠. 혹시나 기억 안 나냐? 그런데 옛날에 요구르트 내놔. 혜미는 옛 기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뭘? 내 지갑에서 훔쳐간 사진 내놓으라고. 야, 좀 고맙다는 얘기가 먼저 아니야? 구해진 걸로 치자면 나도 지금 너 구했어. 싸가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디가 이 변태야? 그녀의 사진은 내 사진 내놓으라고. 이미 진국의 친구가 스틸한 상태였고 그 결과 하루 종일 들로부터 진국의 아지트까지 쫓아오죠. 이곳은 춤꾼들의 비밀 장소로 포브스 성정 세상에서 제일 건전한 아지트였습니다. 내 사진이나 주고 보내. 오히려 유일한 위험 요소는 이거 내놔. 피해주고. 이 양은 못 주지. 단 한 사람 이 오빠 춤 어땠어? 천박했어. 혜미줘였죠. 남에게 절대 좋은 소리 못하는 지금 천박이라고 했냐? 꼬일 대로 꼬이다 못해 꽈배기가 된 아이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시험 보기 전에 이런 부정 탄다. 곧바로 진국의 커버가 이어지지만 기린 예고 오디션도 얼마 안 남았잖아. 기린 예고? 그마저도 그 똥통학교 가려고 유난던 거였어? 한 번에 걷어차버리죠. 이게 진짜. 사실 지금의 그녀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좀 다루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채업자와 더불어 캐나다 고모님한테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설득이라도 해볼란다. 미성년자인 혜미에게 이 집 경매 낙찰되면 우린 어디 가서 살아? 보호자의 부재가 지속됐기 때문이었죠. 넉넉하게 2달만 이 사람한테 가 있어. 심지어 누군데? 도움을 요청한 사람조차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너 기억하지? 강오혁이라고. 그녀 입장에선 강호야? 아빠 진짜 인간관계 좁아 터졌다. 겨우 생각해낸 게 인간이야?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왼수한테 가라고? 혜미야, 그 사람 싫어. 안 가. 다음날 복식 호흡의 기본은 왼수라 불리는 장본인 강호혁은 아니. 학생들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죠. 그는 기린 예고의 선생님으로 교원 평가 3년 연속 최하점을 기록한 무렵 유감스럽게도 무시받는 것을 넘어 이사장님 동의가 떨어지는 대로 학교에 따라 면직 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그 모가지마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심란한 가운데 나다 이 씹새끼야. 그때는 혜미에게 묻지마 테러까지 당하게 되죠. 미쳤나 이게? 아무리 사춘기라지만 야, 너 뭐하는 기집애야 너? 차명옥 씨의 딸.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 당신이 순진한 우리 엄마 꼬셔서 아빠랑 이혼시킨 거? 지게로 쳐죽일 놈이었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만 해. 허나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노숙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아저씨 집에서 살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리디 어린 혜미에겐 차가 지금 금방 올게.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혁도 인간의 도리를 알긴 개뿔 그대로 빤스런을 박아버리죠. 한벽같으시가 기린 예고에 전설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박 초대박. 정하명 이사장 드디어 기린 예고 입성. 사실상 기린 예고가 진짜 이사장이 왔대? 국내 넘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뜨는 애들을 귀신같이 맞춘대서 귀신, 정귀신. 모두 정하명 이사장 덕분이었죠. 3년 만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어서 아이들을 스타로 만들어내는 이 기린 예고의 시스템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저 친구들도 3주 후면 데뷔할 친구들입니다. 신창섭도 기립박수 칠 요즘 대중들이 워낙이 난이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호했어요. 연습 중지하세요. 학교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심지어 신입생 오디션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죠? 이번 신입생들은 심사라도 직접 하시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 안목까지 거칠 예정이었죠. 한편 너 진짜 줄리아드 갈 거야? 가뜩이나 심란한 그녀에게 또 취업자가 찾아온다. 어머닌 돌아가셨지. 아버진 빚이 산더미지. 돈 나올 때 찾아보니 고햄이 오직 채무 이행을 위해 딱 너 하나더라. 그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을 시킬 것으로 예상된 지리는 PPT를 준비해놨죠. 알아보니까 재주가 참 많은 아이더구나. 심지어 근데 그녀의 커리어를 파악한 뒤 네가 이 길로 쭉 나가서 돈을 만들려면 너무 먼 길을 가야 해. 웬만한 전문 소속사 뺨치는 살짝 방향을 틀어보면 지리는 플랜을 제시해준다. 네가 이 길로 성공만 해준다면 이건 너도 살고 나도 번창하는 상생의 길이 되겠더라고. 이 녀석 난 네가 여길 꼭 들어갔으면 한다. 생각보다 좋은 놈이었죠. 유리처럼 대박을 내 3년 바짝 원금이랑 이자 싹 다 꺾고 쫑. 그렇게 왜? 자신이 없으신가? 자신 있어요. 똥통학교라 비어있던 기린 예고에서 언젠간 난 인트로에 그 벽을 넘고서 신입생 오디션을 보게 되고 떨어진 게 저예요? 탈락 위기에 처하자 아저씨! 아저씨가 뭔데? 남을 판단할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어요? 혜미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전 인류고 예상이라고요! 끝까지 공격성을 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는 겁니다. 다행히 윤사마는 이 사장님도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곧바로 감미로운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성악 전공자답게 둘이 섞였어. 곧바로 클래식을 캐치하죠. 하나는 거신인데 허나 또 한 곡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곡이 생각나질 않는데 스트라빈스키? 그때 이건 너무 쉬운 거 맞죠? 혜미를 제외한 모두가 내가 맞추면 한국 사람들 다 맞춘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 연주가 마무리되고 내가 두 가지 곡을 섞어서 쳤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겠죠. 하나는 거신의 썸머타임이고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 이 나머지 한 곡은 무슨 곡입니까? 사장의 저격이 이어집니다. 나머지 한 곡은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생상의 수족관 아닌가요? 혜미는 제가 그랬죠. 결과는 안 바뀔 거라고. 정답을 맞추지 못했죠. 윤백희 학생은 답이 뭔지 알죠? 문제의 정답은 바로 심수봉의 클래식이 아닌 사랑밖에 난 몰라로 들렸습니다. 정답. 트로트였습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거신이랑 트로트 따위 그녀가 탈락한 이유였죠. 인류는 실력 있고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2류는 실력은 없지만 노력하는 학생. 아무리 실력이 좋고 그리고 3류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실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류는 우물 안에 갇혀 편견이 있는 학생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개구리에겐 그게 고혜미 학생을 탈락시킨 이유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분야는 올려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분야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때? 삼류가 된 기분이? 삼류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던 혜미였기에 결국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득득득. 오대수를 시전하게 이릅니다. 제발 현재 그녀는 살려주세요. 편견에 사로잡힌 소녀가 아니라 꼭 여기 붙어야 돼요. 그저 간절히 부탁하는 왜지? 성적 보니까 웬만한 예고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여기 붙어야 돼요. 생존하고픈 집안의 가장이었죠. 편견이 있다면 고칠게요. 하지만 자고로 세상이란 구걸하지 마세요. 결코 나를 기준으로 그건 3류만도 못한 짓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었죠. 당신 선택이 틀렸다는 거 심지어 언젠가 내가 증명해 볼 거야. 아니요. 빠가 까가됐을 경우,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거 친구가 등을 돌렸을 경우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은 계속되고 1290번 조인성 학생.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싸우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죠. 마, 네 차례 아직 멀었어? 미치겠다. 이를 지켜보는 진국은 친구를 위해 한 곡만 끌어줘. 온갖 민폐짓을 시작하니 시간을 끌기 시작한다. 분명 과했지만 오직 친구의 오디션을 위한 난동이란 점에서 그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죠. 그런데 펜시오, 이 사장이 그의 본명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싶은 거라면 차라리 춤을 춰보는 게 어때? 당신 뭐야? 심지어 춤 좋아하잖아 너. 본인 스스로도 인지 못했던 당신 누구라니까? 그의 재능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춤이었습니다. 그건 저 주세요. 도대체 이거 고혜미 학생 건데? 압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같은 시각 혜미는 패닉에 빠져 있는데 그 무엇보다 좋겠다.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뜰채업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리는 타이밍이 마주친 두 사람. 이어서 야, 신들의 세계 챔피언과 따라. 튕기기 세계 챔피언의 안타. 웅장한 대결이 펼쳐지죠. 나 2번 안 권한다. 허나 자존심 빼면 시체인 그녀였기에 자기겠거나 세계 챔피언이었죠. 진국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까뜨지가 1298번 김필수가 약간은 지루해진 오디션장에 웬 새우초밥이 등장하죠. 지금 그 복장으로 오디션을 볼 생각인가? 왜냐하면 네. 외모에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보네. 부족한 자존감을 사진도 흐릿하고. 커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나 이는 그 복장으로는 좀 곤란한데 비주얼이 가장 중요한 직군에선 더 볼 필요도 없는 탈락 요소였죠. 저기 그런데 저 그냥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건 없어요. 한번 불러봐요. 편견 없는 인류였던 이 사장은 들어보죠.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길 언젠간 이 어둠이 갇히고 까드지가 야, 어색해 보이던 두 사람도 헬멧은 주고 가야지. 필숙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깔리자 있을지 모르 한순간에 청춘 드라마로 탈바꿈되죠. 언젠간 그녀의 노래 실력은 거진 아이유급이었습니다. 노래도 끝났는데 그 인형탈 좀 벗지. 다만 아직 미녀는 괴로워 상태일 뿐이었죠. 난 저렇게 생긴 애가 노래를 잘하면 참 슬프더라. 그런데 잠시 후 그녀의 환호성이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 그리고 이 녀석 아주 이뻐질 겁니다. 이의 지력이 거의 진도준 수준이었죠. 그렇게 각자의 재능을 뽐낸 아이들이 오디션에 합격하는 동안 혜미에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살고 있던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강호영네 가는 거야? 그 인간 말종한테 왜 가? 그러면 어디 가서 자려고? 갈 데도 없잖아. 돈도 없고. 이에 그녀의 선택은 일단 따라와봐. 진국이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진국이 도착하는데 곤히 자고 있는 그녀를 보며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예나 싫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날 너무한다 진짜. 우연히 만났던 두 사람은 요구르트와 함께 울고 웃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엄마를 피해 숨으며 여기서 걸리면 벌벌 떨던 남자아이와 나 고아원 가야 돼. 그런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여자아이의 왜 울어? 어떡해. 커엽고도 소중한 기억이었죠. 너 이름이 뭐야? 고혜미. 하나 아직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 488로 찾았습니다. 추격자도 울고 갈 집념의 사채업자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진국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찾았네. 그녀를 납치하기 이르죠. 뒤늦게 추격에 나서보지만 아쉽게 놓쳐버리고 그들은 혜미를 이용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고맹아, 이것도 엄연한 오디션이야. 노래를 불러야지. 허나 순순히 말을 듣는다면 죽어도 안 불러. 혜미좌가 아니었죠. 뭐하냐 도범아. 아니 이게. 그렇게 또다시 추격전이 시작되고 진국이 최고 속도로 그녀에게 가까워지는 만큼 혜미도 전속력으로 개같이 붙잡혀버립니다. 그러고 기린 이걸 붙었어야지. 그런데 그때 보다 완벽할 수 없는 타이밍에 누군가가 등장하죠. 진국인가 싶었지만 그의 정체는 강호혁입니다. 놔주시죠. 그가 등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친구 혜미가 기린여고 특채생입니다. 특채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몇 시간 전 97명이더군요. 100명 정원을 맞추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3명이 모자랍니다. 꼭 숨겨두었던 이 사장의 플랜이 3명은 따로 생각해놓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1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2명이 더 채워졌거든요. 학생들 반발이 클 겁니다. 맞겠다고 나서는 교사도 없을 테고. 미지의 특채생 3명과 오셨네요. 특채생을 담당할 교사. 만년 교원평가 꼴찌 교사의 조합이었죠. 부르셨습니까? 강호혁 선생은 오늘부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면직은 제 동의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건 앉으세요, 강 선생님. 허나 오혁은 이 안에 있는 친구들 미션을 받으면서도 입학 시점까지만 좀 찾아와 주세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청난 천재들인가 보네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할 정도. 그렇다기보단 그의 목적은 조금씩 뭔가 모자란 녀석들입니다. 단 하나였죠.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녀석도 있고 꿈도 없이 방황만 하고 사는 녀석도 있고 바로 음악학원 담쌓고 살아온 촌놈도 있습니다. 주인공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 그런 되도 않는 놈들을 제가 왜 찾아와야 되는 거죠?
되도 않는 놈들이긴 한데 훗날 자신이 얼마나 빛날지 모르는 원석들에게 왠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듬어질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가자. 다 돈 때문이에요. 고맙단 말은 당신 따라가는 것도 그 학교에 가는 것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몽땅 돈 때문이에요. 개싸가지이자 쟤를 데리고 오면 안 자르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그럼? 첫 특채생을 찾는 데까진 성공하지만 햄이 쟤 말고 입학식 전까지 찾아야 할 애가 둘이나 더 있어. 문제는 둘이나 더? 지금부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송삼동? 그 이름에서부터 이름이 뭐 이렇게 구려? 시골형이 58,000% 첨가된 친구를 담봉리 또 어디야? 입학식 전에 데려와야 했고 현시혁? 진국의 또 다른 이름 현시혁은 어딨어? 자기 스스로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개미지옥 속으로 들어온 상태였죠. 빨리 한편 같으시가 특채생을 제외한 신입생들은 나도 시경진 쌤 반인데. 반배정과 함께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경진 쌤 어떤 선생님이야? 허나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안녕하세요 쌤. 지금이 마지막이었죠. 지금부터 딱 5분 후에 무용 수업을 시작할 거야. 그 시작부터 왼발로?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5분 안에 1000개를 다 찾아내지 못하면 니들 발바닥은 아마 남아나지 않겠지? 겉으로만 보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이 미션이 그야말로 노가다성 기강잡기 수준으로 보였지만 시키는 데엔 나름 괜찮은 집중력이었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수업은 더 할 거다. 보통 가수가 무대를 서는 시간 5분, 그 순간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한 집중력 훈련이었죠. 지금 이 5분간의 긴장을 놓치는 순간 니들은 바로 입시반으로 퇴출될 테니까. 입시반, 입시반이 어떤 곳인지 다들 알고 있지? 어쩌면 예고 학생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우면서도 모든 음악에 관한 실기 수업이 금지된 가장 아이러니한 장소였죠. 무덤 같은 곳이다. 그 말인즉슨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수석으로 입학한 제이슨이 등장하고 아 얘가 수석이구나. 필숙은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날 밤 입학식까지 쟤들 셋 다 못 데리고 가면 다 꽝이야. 그냥 나 실업자 되고. 오역에 말 곱씹던 혜미는 뭐? 햄이가 담봉내를 가? 직접 삼동이를 찾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입학식까지 해서 못 찾아오면 나 특채 얘기봤자 꽝 된다면서요. 자신의 목숨도 송삼동인지 뭔지는 내가 찾아볼 테니까 아저씨는 현시형인지 뭔가 하나 찾아봐요. 이번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넓은 데서 너 혼자 송산동을 어떻게 찾냐? 그런데 담봉리 임영웅이었나요? 찾은 거 같은데? 지린 타이밍에 삼동이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자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가 엄마 무전박하지 않았나? 안 오신다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듣자마자 관중석에 너가 엄마 계시던데. 사색이 되기 시작하죠. 안 되는데. 잠시 후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고 죄송합니다. 촌뛰기 삼동인 괜찮아요. 태어난 이래 가장 예쁜 또래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저 친구인데요. 그놈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오역도 시역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현시야. 그런데 야 시혁아 엄마. 피봐. 사채업자에게 곤죽이 되도록 맞은 후 혼자 사경을 해내고 있었죠. 야 현시야. 야 정신 차려. 같은 시각 제가 송삼동? 삼동의 차례가 다가오고 화석이 나오노? 노래도 못하는 놈이. 가벼운 스몰 토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학교 땡땡이 치고 여기 왜 나왔어요? 왜 왔냐고 얘. 왜? 그 효자 모먼트가 우리 어머니 잠 좀 푹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어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사건을 지가 이 쭈글쭈글 노총각으로 늙어갈까봐 잠을 통 못 주무시겠다 카대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 구혼을 나왔다 이런 얘기로군. 이에 산전수전 해물파전 홍길동전 다 겪은 송혜 선생님이 저 오늘 여기 아주 예쁜 처자들이 많이 와서 내가 보니까 얼른 가서 마음에 드는 처자 하나 딱 사랑의 큐피트를 손 붙들고 다시 올라와요. 송삼동생의 최대의 빅이벤트를 지금 당장이야. 제대로 선물합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니까. 심장이 이대로 뛰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대로 죽을 것만 같았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악연일지 인연일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 필연이길 바라며 그래서 모든 만남이 설레는 거 아닐까요? 가지고 있던 모든 용기를 짜내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내랑 같이 좀 가자. 그렇게 홍이는 한순간에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손남손녀가 따로 없네. 낯설 뺨치는 송혜쌤의 활약으로 뭐 이것도 인연인데 단 1도 생각 없었던 둘이서 같이
노래 한 판 부르고 신나게 춤도 한번 춰보는 게 어떨까? 네? 가쁜 커플 무대가 성사됩니다. 심지어 지하 좋지. 눈치라곤 펩시제로인 녀석에 의상도 준비가 안 돼서. 남은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유비무한 합동 공격까지 이루어지죠. 예, 이미 인내 치사량을 넘어선 혜미는 결국 분노를 싫다는 뜻이잖아. 아니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극대노를 시전한다. 모두가 싸늘함을 느끼던 가운데 일단 비료포들 입고 춤추라고? 뒤질래가? 삼동은 나랑 서울 가자. 바로 꼬랑지를 내리긴 개뿔. 이럴 똥 싸고 자빠졌구만. 이 녀석 내가 니 같은 싸가지랑 서울에 와가노. 남자 고엠이었죠. 니 주디 확실히 뽑아먹기 전에 꺼지라. 결국 그 대가로 송삼동이 데리고 오는데 실패했다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깟 비료포대 한번 입어주지 그랬어. 어? 특채반의 백지환호. 내 동생 백수 만들어 놓고 너가 이쁘다고 우리 집 와서 밀부터 밀붙기로 해. 나가! 그리고 성아. 비료포대만 있고 춤만 췄어도 끝내 어린 동생을 지켜내지 못한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진도준이었죠. 진짜 이거 입을 기가. 그래도 메타인지 하나는 기가 막혔던 그녀는 결국 저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부를 노래는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망의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 시작부터 안개비 조명에 욕망의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하죠. 틀어진 내 몸을 감싸고. 이에 혜미는 이 세상 픽의 이유를 노래 천재가 아니라 댄스 천재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 이 새끼 100% 낙하산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결과는 개같이 탈락이었습니다.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땡이 나왔으니. 땡지실만 했지. 알긴 하네. 근데 아가씨는 어땠나? 허나 노래까지 열심히 부르면서 공개 구원을 했는데 대답을 해줘야지. 네? 실력건 별개로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그녀의 대답은 받아주겠습니다. 정해져 있었죠. 최소한 들어주면요. 까트지가 결국 병원에送된 시혁의 상태는 뇌 손상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지만 보호자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시혁의 폰엔 없고 보호자를 뜻하는 엄마도 없고 그 어떤 흔적도 아버지도 없고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가운데 현무진? 성이 동일한 현무진. 딱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시혁이가 지금 다쳐서 응급실에 와 있거든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 시각 일단 읽어봐. 곧바로 본론을 꺼내는 혜미. 이 사장이 너 천재라던데? 하지만 이미 손주 이름까지 짓고 있던 녀석은 그러면 니 스카우트 따윈 안중에도 없었고 내 꼬여가려고 내 따라 무대 올라온 기가. 너 좋다고 올라왔겠냐? 상대의 니즈를 완벽히 파악한 혜미는 아니 24기 옥순도 울고 갈 그거 아니어도 올라갔을 거야. 지린 페이크 플러팅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겠냐? 그럼 허나 어때? 순도 58,000% 촌놈인 삼동자에겐 기린 예고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이 상황.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마치 나랑 거래 가고 싶나? 죽어도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처럼 꼭 같이 가자. 너무나도 달콤했죠. 와 미치겠네. 꼴값도 다채롭게 떤다. 그런데 미안타. 이 녀석 나는 못 간다. 밀당 스킬이 죽을래? 아주 수준급입니다. 한편 몇 시간 뒤 현시혁은요? 방금 나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시혁은 무사히 퇴원을 마치고 그 현무진과 마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의 정체는 초인류 기업의 회장이자 시혁의 아버지였죠. 허나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피떡이 된 자식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 회사 일에 재단 일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다. 걱정이 아닌 자식놈 치기를 받아들일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아. 성가심에 가까웠죠. 이럴 때 네가 자식이라면. 아버지라면 왜냐하면 아버지라면 물어보셔야죠. 혼외자로 태어난 시혁의 존재는 괜찮냐? 그에겐 그저 다친 데는 없냐? 인생의 오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없는 데 살고 싶은데 태어남과 동시에 부정당한 그러기엔 현시혁이란 이름 대신 제가 너무 커버렸네요. 진국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였죠. 까트지가 학교에선 이번 입학식 공연에서 재밌는 임팩을 하나 줬으면 한다. 무려 여자 솔로 무대를 하나 올렸으면 좋겠는데? 제2의 카리나가 될 수 있는 아주 강렬하게 첫인상을 남기고 싶은 지원자 손 들어볼래? 단 한 명의 주인공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망설이는 가운데 베키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때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때문에요. 옆 친구의 지린 탈룰라와 하늘에서도 내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 눈물 젖은 스토리텔링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7번 너는? 네? 이내 마음이 약해진 베키는 아니에요. 전 그냥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아정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에게 양보하고 말죠. 한편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두 모자는 아까 그 서은색 씨는 뭐라노?
네가 그래 좋다더나. 김칫국을 죽지. 58,000리터째 들이키기 시작하는데 나도 그 아가 마음에 들던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또 혜미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를 어떻게 알고? 그녀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포기를 모르는 불꽃 여자였죠. 허나 삼동자 또한 야 됐다 마. 내는 생각 전혀 없으니까 갖고 가라. 결코 보통 내긴 아니었고 그러지 말고. 가망 없는 단호한 거절에도 나도 이 학교 다니기로 했거든. 혜미는 끝까지 번호는 맨 뒷장에 적어놨으니까 전화하고. 희망을 놓지 않지만 어디 가노? 사실 그녀가 정말 놓친 것은 서울 가는 차 다 끊겼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였습니다. 네? 심지어 늦잖아.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된 상동맘이 마 자고 가야겠네. 이를 놓칠 리 없었고 혜미는 지옥도에 입성하게 되죠. 그 편채 잘 어울리네. 그런데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저기 급동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 큐피트에 비기한 삼동맘은 네가 데려다 주라. 아니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어딘지만 가르쳐주세요. 가끔 밤에 멧돼지가 내려와가. 커플 성사 재질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마련되고 네 변비가. 그 장소는 말 그대로 지렸지만 아 이래 오래 걸려. 삼동이 너 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주변 환경은 귀 좀 막고 있어 볼래? 네 혹시 똥 싸는 소리 내한테 들릴까봐 쪽팔려서 그러나? 둘 사이 어색했던 분위기를 가시나 깨끗한 척 참 더럽게 한다. 순식간에 중화시켜 주었죠. 이어서 혜미는 그러지 말고 이 와중에도 너 노래 좀 불러봐. 그가 가진 재능을 확인해보려 하는데 싫다. 부르려면 돌아오는 것은 아쉬운 네가 불러라. 매일 뺨치는 역제안이었죠. 그렇게 There's a song that's inside 세계 최초 Lay my head 똥간 라이브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You're my holy. 잠시 후 나 똥 싸면서 노래 부른 거 드디어 속이 편해진 그녀는 그냥 한번 시원하게 웃고 잊어버려. 뒤늦게 수습에 나서 보지만 삼동의 반응은 한 개도 안 웃겼다. 그저 혜미를 향한 네 노래 진심이 담긴 되게 좋더라. 리스펙뿐이었죠. 그때 작가가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하고 조심해라. 잡았죠? 둘 사이는 좁혀지며 내 따라온나? 그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 간다. 까드시가 킹대국을 흡입 중인 진국에게 너 몇 그릇까지 먹어봤냐? 오역의 순체몇 질문이 이어지던 중 암튼 너 아주 갑작스런 기린 예고에 들어올 생각 없냐? 이 사장님이 널 특채로 데려오란다.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제시하는데 특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행운인 거야. 그것도 단 입에 표정 변화도 없던 그는 거기 가면 자신이 뽑힌 이유가 아닌 나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클 잭슨처럼 자신이 기린 예고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게. 가 줘야 하는 이유를 그 정도로 유명해질 수 있어요 나? 역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열심히만 하면 게다가 얼만큼 하시나요? 시혁이 원하는 답은 100%? 수치에 기반한 50%? 아주 객관적이고 30%? 확실한 답변이었죠. 그래서 몇 프로인데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어서 야 마이클 잭슨은 0.00001%야. 그건 진짜 only 원이라고. 거진 로또에 보름간 확률을 들은 그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잠깐만 야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는 극강의 효율충이었죠. 되지도 않는 일. 이에 오역은 그 0.0001% 어디 가냐? 당구장 몇 층인데? 15층이요.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일지라도 네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할 것 같냐? 당연히 나 아닌가? 내가 먼저 도착할 확률은 한 0.00001%쯤 되려나? 그것이 뜻하는 바가 아마도? 내가 먼저 도착하면 그게 되지도 않는 일은 아닌 거야. 불가능은 아니란 것을 좋아, 그럼 내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갈 테니까 자신의 두 다리로 11층에 내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넌 그때 직접 기린 예고 들어오는 거 다시 생각해 보는 거다. 증명해 보이기로 합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오역의 미션 임파서블이 둘, 셋. 지리는 트릭과 함께 시작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더라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영영 그 결과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먼저 도착했는데 안 내린 거예요. 확률 따위론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뜻밖의 변수가 안 내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기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맙니다. 그렇게 아저씨 시역으로부터 집에 남은 빈방 있어요? 승낙을 받아내고 말죠. 한편 한방님 터미널 내놔 주이소. 오역 뺨치는 집착녀가 있었으니 혜미자였죠. 기린 예고 꼭 오는 거다. 안 간다고 몇 번을 말하노. 하지만 삼동의 철벽 또한 사장님 출발하죠. 거의 원로제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김수현 전력 질주샷을 찍기 위한 작가의 계략이었죠.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 작업 세워주소! 덱스 뺨치는 질주의 목적은 하나만 묻자. 너무나도 궁금했던 어제 무대에 와 올라온 기가 혜미의 와 내 따라 올라왔나? 진심이었습니다. 이에 혜미는 뭐라고 하면 너 서울에 올 건데? 옥순의 빙의에 내 좋아서 올라왔다 하면 좋아해. 그의 순수한 마음을 뭐라고? 네가 좋다고.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하죠. 너 좋아서 올라간 거였어. 현재 그녀는 그러니까 특채반 입학을 위해선 서울 와라. 그 무슨 짓이든 꼭. 그 어떤 곳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삼동의 선택은 기갈 할기가 말기가 아니 안 탑니다. 해초마을이야. 그냥 가이소. 야! 58,000번째 거절이었죠. 너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꼭 와야 돼. 그리고 그가 이 정도로 망설인 데에는 제가 진짜 나쁜 가시나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혜성아 언니 왔다. 이틀 만에 집에 도착한 혜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원두 짐승돌의 잔뜩 성난 몸이었죠. 네가 여기 왜? 넌 심지어 너 괜찮은 거냐? 여기서 만족 못한 작가는 수건 제우막을 시켜버리고 살아있네. 그 참사가 발생하고 말죠. 근데 왜 여기 살아요 왜? 혜미는 반기를 들어보지만 특채생 3명 중에 한 놈이라도 빠지면 말짱 꽝이란데 어떡하냐 그럼. 그가 여기 있어야 그의 생명줄도 연장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음날 신입생 교복 불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뭐? 웬 거대한 치마가 보이죠. PX라지 교복주인 나라. 그 교복의 주인은 이름이 있네 이름. 필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거야. 뜻밖의 흑기사 제이슨이 등장하고 남자는 바지 입어야지. 넌 치마랑 바지로 남자잖아, 너냐? 그 츤데레룩마저 58,000렙이었죠. 같은 시각 누군가를 본 베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데 혜미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 나 여기 특채생으로 뽑혔는데? 이어서 난 오디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오디션이 필요 없었던 거지. 명불허전 지리는 싸가지에도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나가자. 베키는 대화를 시도하는데 사실 얼마 전 우연히 마주친 사채업자로부터 혜민아 망했잖아. 그것도 쫄다. 네? 혜미의 말 못할 사정을 듣게 된 것이었죠. 허나 나갈 거 뭐 있어? 이를 알리 없는 혜미는 그냥 여기서 해. 전투 모드를 풀발동시키고 얘기 들었어. 이에 베키는 아버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운하셨다면서. 혜미에게 최악의 모욕을 선사해줍니다. 너 혜미야. 이어서 야. 그의 순수한 걱정은 나 정말 몰랐었어. 오히려 너가 성악 포기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사실은 혜미의 영린을 줄리어드에 가고 싶었던 거잖아. 제대로 지디겨버리죠. 그치? 그렇게 주제를 알아. 네가 누구 동정을 쳐지니? 너 윤백희야. 둘의 관계는 혜미빠 윤백희. 너 삼류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난 아직 모르겠는데? 어떤 기분이니? 넌 잘할 것 같은데? 건너버립니다. 그리고 베키의 마음속에 꽂힌 비수는 솔로 무대 서고 싶다고? 네. 6번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제가 해야 돼요 꼭. 도끼로 치환되죠. 6번한테 네가 얘기해. 허나 다음 연습 때 솔로 결정할 거라고. 그녀에게 한 가지 치명적 문제가 존재했으니 제가 바로 얘기하라고요? 싫어?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미안해서. 미안하면 솔로 하지 말아야지. 착한 아이 콤플렉스였습니다. 할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7번. 그 콤플렉스마저도 단숨에 날려줄 6번 말이야. 어머니 안 돌아가셨어.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가 그냥 이혼해서 미국 가 계신다더라고.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나쁘게 안 봐. 이것이 바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솔로 무대 서고 싶다는 거니까. 이 바닥의 생태계이자 그 정신 그걸 난 높이 산다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약육강식 세계였습니다. 같은 시각 본래의 삶으로 돌아온 삼동은 사실 간단한 흥얼거림으로도 그 실력이 드러나는 노래 잘하네. 엄마. 잘하는구만. 지리는 재능충이었습니다. 그동안 와 숨겼노. 그리고 네 노래 잘하는 거. 그가 어머니마저 속여가며 음치인 척 해온 이유는 자네 자식이 노래 잘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인생 최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기린 예고 스카웃을 칼거절한 이유는 네 알고 있었구만. 무책임하게 가족을 떠나버린 네 아빠가 누군지. 애증의 아버지가 네 아빠가 가수라. 바로 가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속 끓일까. 혹여나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 노래 잘하고도 모른 척한 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지금껏 숨겨왔던 것이었죠. 내 노래 좋아한다. 하지만 아빠 만나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네 같은 복댕이 맹글었는데 내가 와 노래 싫어하겠노. 지금껏 꿈을 포기해온 자식의 모습은 진짜. 오히려 가요부른 내 아들.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고 아니다. 이제라도 멀쩡한 입 놔두고 서울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는데 바보 맞지? 아들의 마음속 짐을 덜어주게 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기린 예고에서 입학식 솔로 무대 선발전이 시작되는데 치열한 댄스 배틀이 벌어지던 그때 탈룰라자가
갑작스런 고통을 호소하죠. 무슨 일이야? 심지어 그 고통의 정체는 악정입니다. 그리고 하지마. 양호씨 가자. 이 끔찍한 짓의 범인은 역시나 성공의 눈이 멀어 악마로 흑화해버린 베키였죠. 며칠 뒤 대망의 기린예고 입학식 날, 그 명성답게 고등학교 입학식에 무려 취재진들까지 학교로 모여드는 가운데 삼동이 확실히 오는 거지. 여전히 얘 안 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나 학교 잘리고 너도. 와요. 특채반의 존폐는 근데 왜 이렇게 늦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제이슨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입학식이 시작되고 곧이어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베키의 지리는 솔로 무대가 혜미의 눈앞에서 펼쳐지죠. 우리 베키 진짜 끝내주지 않냐? 완전 딴 사람 같아.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팬덤 특발 아니야? 그 뜻밖의 비결이 제 이사장한테 팬덤트 받았다며. 나도 저거 가지면 일이 좀 술술 풀리려나? 혜미의 뇌리를 강타하고 마치 혜미를 저격하는 듯한 잘 봐. 킹받는 제스처를 끝으로 여긴 내 세상이야. 베키의 부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특채생들도 기린 예고의 소중한 학생들인데 모두의 앞에서 입학식 공연이란 귀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채반을 눈의 가시로 여겨온 예술부장에 특채생들 무대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의도가 적나라한 폭탄 제안이 전달되고 올라가봐. 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공연 무대를 빙자한 나랑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고 엎친 데 덮친겨 플래시 세를 받던 진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다. 학교에 오기까지 큰 용기를 낸 그였지만 조용히 살 자신 없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근데 아버지의 굴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보다 더 처참할 수 없던 그들의 무대는 무대를 겁내는 특채생. 다음날 곧바로 과연 특채의 자격이 있는 걸까? 대서특필되기 시작하고 혹시 특채가 아닌 특혜가 아닐까? 결국 강 선생과 특채생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퇴출시키시죠. 퇴출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심지어 며칠 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마저 이번 입학식에서 보여준 특채생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술부장의 지리는 선동질과 함께 강호육 선생의 해임과 특채생들의 입학 취소를 오늘 이사회 제1안건으로 표결에 붙일 것을 제의합니다. 모든 여론은 제의에 동의합니다. 제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만장일치 퇴출로 기울기 시작하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전 있습니다. 요은사마가 강호혁 선생과 특채생은 그대로 학교에 두도록 합니다. 모두의 결정을 복사발시키며 무질서를 가지고 온 건 그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제의를 하셔야죠. 모든 책임을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장은 더 이상 학사에 관여하지 않고 중국 분교 사회만 매진한다. 자신이 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학사 관여를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본인의 이사장직을 걸고 대신 특채반을 살리는 강 선생과 특채생은 이 학교에 남는 겁니다. 촉강수를 택한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그 시각 제발 좀 꺼져줄래? 이젠 대놓고 흑화해버린 베키는 버티긴 왜 버텨? 꼴사납게. 지리는 도발을 시전하지만 안 그래? 그녀의 이런 행동이 방증하는 것은 너 내가 무섭구나. 쫄이었죠. 사람들이 그런 부적에 기댈 때는 딱 두 가지라더라. 자신이 모자랄 때, 남이 무서울 때. 이어서 너 지금 무섭구나? 베키의 발작 버튼 금기어를 다시 햄이빠 될까봐. 갈겨 주자마자 너? 둘의 킹오파가 시작됩니다. 이거 안 나? 그런데 구경꾼들이 오는 것을 캐치한 베키는 곧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야 고혜미, 너 작작 좀 해라. 싸움이 마무리되지만 잠깐만! 그 과정에서 내 펜던트. 행운의 부적이 펜던트가 없어졌어. 혜미의 옷깃으로 토스되죠. 행운의 펜던트? 저거 가지면 나도 좀 술술 풀리려나? 비록 말이 돼? 미신 따윈 믿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야 고혜미! 펜던트를 손에 넣자마자 특채생도 입학허가 떨어졌댄다. 진짜?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달되고 설마. 혜미에게도 안 가? 이 펜던트는 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반면 펜던트를 분실하자마자 특채생 입학 허가가 떨어졌대. 갑자기 왜요? 베키에게 찾아온 재앙 같은 소식은 그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한편 이사장님, 요은사마를 찾아간 오혁은 이사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이어지는 그의 말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아주 길고 끝이 아닌 고단한 싸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예고입니다. 싸움이요? 그 싸움이라 함은 원래는 제 싸움이었는데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점철된 이곳에서 강 선생님 혼자 감당하시게 됐네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했죠. 아 저기 심지어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3년 연속 교론폭과 꼴등인 오혁에게 강 선생님은 요은사마는 충분히 그 싸움에서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럴 능력도
자격도 있으세요. 지리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제가요. 똥인데요? 그리고 몇 분 뒤 책상에 놓인 의문의 봉투에서 그 신뢰의 근거를 발견한다. 그것은 빛바랜 노트 한 권. 내 노트인데? 오늘의 꿈이었죠. 이걸 왜 이사장님이?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쪽지엔 이 노트를 왜 내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이 사장의 메시지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23년 전 내가 빌려갔던 그 노트를 천천히 읽어봤으면 합니다. 어린 시절 오역의 그 노트가 아마도 답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현재 어떻게 실현되었는지가 당신의 친구 정하명으로부터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꿈도둑이라. 그리고 다시 펼쳐본 그 노트엔 비록 투박하지만 꿈이 훔치는 예술고 설립을 꿈꿨던 학생 시절 오역에 진지한 고민들이 담겨 있었고 그의 꿈노트가 실현된 곳이 바로 여기 기린 예고인 것이었죠. 한편 같은 시간 고혜미. 오늘부터 정식 수업을 받게 된 혜미는 명불 성악 전공답게 애가 밉상이긴 한데 음역대는 좀 높긴 하다. 실력으론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베키는 또다시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초조해진 그녀는 보컬 레슨까지 들어보지만 아무리 해봐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 불안감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야. 사라지기는커녕 시간 두고 올라가도 되는 거였으면 학원에 안 왔죠. 마치 스노우볼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죠.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날 모든 불안감을 너지? 혜미와 너가 갖고 왔지? 내 펜던트. 펜던트로 돌리기 시작하고 혜미는 먼 미래 자신의 배어 무슨 소리야? 안나를 선소환해보지만 나 아니야. 현재 베키는 분명 너야. 너밖에 없어. 내 너야. 나 진짜 있어야 돼. 없다니까? 거의 골룸에 빙의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 펜던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시혁이 없다니까? 없어요. 몇 번을 말해. 혜미의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내버립니다. 사실 그는 이미 전부 알고 있었죠. 이거 네 거 맞지? 이어서 진짜 훔쳐갔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답게 굴어. 이런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잘났잖아 너. 지리는 훈수질까지 시전해주던 그때 혜미바라기의 선빵을 시작으로 UFC 314가 주최되죠. 그때 선생님이 등장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니들은 왜 여기 있어? 훈계가 아닌 오늘부로 특채생들은 입시반으로 편입됐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청청하네. 제대로 전따에 등극한 혜미는 점점 더 도를 넘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고 참다 못한 삼동은 진국에게만이라도 아버지 때문이다. 조금만 더. 혜미가 펜던트에 집착했던 그 펜던트 갖고 있을 때 진짜 이유를 얼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다. 전부 말해주기 시작하죠. 아빠? 어? 그럼 볼 수 있는 거네? 그때 혜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봤으모. 그래 매정하게 뺏진 않았을 기다. 혜미 가가 겉은 쌈딱 같아도 속은 병아리 맨키를 열이 나다. 그런데 그때 삼동의 방금 전 변호를 개박살 내주는 난 입시반 고혜미다. 명불 혜미자의 사자우가 내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난 니들의 테러를 참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지리는 선전포고와 함께 그 펜던트 혜미자다운 실력대로라면 더 지리는 패기를 오디션에서 내가 받았어야 됐어. 내뿜기 시작하죠. 그래서 난 그리고 이번 월말평가에서 이어진 공약은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정정당당한 실력 대결. 이것이야말로 내가 윤백희보다 가장 혜미다운 방법이자 월말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으면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다들 사과해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혜미제가 참 여려. 병아리처럼. 저래고 혜미지. 내가 월말평가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도둑년이고 불화쟁이라는 거 인정할게. 그리고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군말 없이 다 받아들일 거다. 과연 걱정 마라. 혜미의 운명은 내가 이길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설의 드라마 드림하이 방영되지 않은 이들의 10년 뒤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쇼뮤지컬 드림하이에서 그 뒷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심지어 오직 지무비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려 40% 특별 얼리 예매 할인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서 정말 1원 한 푼 안 받고 제작한 노광고 영상앱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그 캐스팅부터 살펴보면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OST 캐스트에 무려 아이유, 수지, 김수현, 영재, 김재중, 세븐, 창민으로 벌써부터 까무러칠 것 같은데 그 안무에 무려 BTS
세븐틴의 퍼포먼스를 기획한 최영준 안무 감독과 배우로는 가수 세븐,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 아스트로의 진진, 갓세븐의 영재, 인피니트의 장동 등 이미 검증된 배우들까지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이미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미 지난 2023년 국내 창작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초연을 마친 작품으로 그 퀄리티도 보장돼 있었는데 이번엔 2년간 갈고 갈아 한층 더 커진 스케일 그리고 정교해진 연출과 함께 올해 4월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보통 뮤지컬이 재현을 하는 경우는 흥행 보증은 물론 재밌다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셨던 분들 간만에 터질 듯한 도파민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보러 갈 예정이고요. 원작 드림아이를 정주행하고 가시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드라마 드림아이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작 드림아이의 10년 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제일로 잘 나가는 놈이가 네가 제이슨 맞나? 쇼뮤지컬 드림아이는 지금 바로 예매 가능하고요.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4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공연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단계,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뽕수고 봐라.